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가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네, 블랙 먼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한 모습인데요. 두 시장 모두 2% 하락대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2.18% 하락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반등이 컸던 만큼 2.81% 마이너스 보여주면서 더 많이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키운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 강력한 매파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면서 자신이 이런 스탠스를 가지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거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인플레이션의 경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월 의장의 언급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건 환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돌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380원까지 바라봐야 된다, 혹은 1,4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고환율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매도 행렬이 이어졌지만 코스닥 초반에는 매도를 보였으나 마지막에는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면 저희가 여기서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요?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오늘은 외국인 매수하고 있는 종목 탑5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엔터주 중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도 2개나 있고 롯데케미칼 이야기도 나눠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외국인 수급 유입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8월 29일 줄 서는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섹터는 바로 외국인 수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론 도출할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줄 서는 종목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민성 매니저, 박수원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종목 리뷰부터 하면서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원 매니저님, 최근에 휴스틸, 세비캠 100% 넘는 수익률 기록 중인데 시장과 조금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종목, GSE부터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SE가 현재 2.33%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GSE가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과 관련 종목으로서 약간 좀 테마성을 가지고 좀 움직인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GSE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을 좀 판단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현재 천연가스 관련해서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라면 우리가 GSE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전 고점 부분이 8,000원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7,030원이니까요. 7,030원에서 8,000원까지도 우리가 좀 대응해보면서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좀 홀딩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님의 현재 8월달 누적 수익률이 130%가 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휴스틸이잖아요. 휴스틸과 관련지어서 최근에 휴스틸로 좋은 결과가 있으셨다 보니까 철강 관련주들은 오늘처럼 이 잭슨홀 여파에도 불구하고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또 다시 쉬어가는 구간을 맞이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세아 제강이라든가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각관 쪽이죠. 각관 쪽을 통해서 지금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랜트 설비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그
그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뭐 주가가 한 달 동안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뭐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고점 신호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스틸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시고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휴스틸 외에 다른 철강은요? 뭐 휴스틸이라든가 세아제강이라든가 각관 쪽은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지금 유가가 좀 약간 좀 하향 안정화를 좀 만들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후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아니면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뭐 가격대는 조금 내려갈 것 같아요. 뭐 내려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그쪽 이제 우리가 철강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철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재련소를 통해서 진짜 순수한 철강을 생산해내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 순수한 철강을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또 2차적으로 또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뭐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2차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런 종목들이 아무튼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휴스틸이라든지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고 네. 기술적으로도 아직까지도 뭐 고점 신호가 안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혹시나 뭐 지금 휴스틸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고 홀링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 여파로 철강주들이 오랜만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주, 에너지 관련주들과 좀 연관이 있는 종목들, 섹터들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민석 매니저님 시장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토요일에 아침에 다들 좀 놀랐을 거예요. 이 정도로 빠지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파월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잡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한 달 인플레이션 잡혔다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얘기한 게 좀 중심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잭슨홀 여파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00포인트 정도 선에서는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미증시는 이제 파월 쇼크를 통해서 크게 한 4% 장중에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락한 이유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좀 비둘기적인 발언이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정책 모멘텀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나타나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미증시는 좀 4%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에 단순히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타난 상황이어서 실망 매물도 미증시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네. 과거에는 좀 서서히 올라가는 환율이 부담스러워서 외국인에 대한 흐름이 못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불확실성한 재료가 나와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이 반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락에 대한 제한적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다시 한번 여기 이 흐름이 지나고 나서 경기가 회복하는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정도에 대한 흐름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전환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축 완화를 우리가 기대를 했었지만 지난주 토요일 잭슨홀 이후에 오늘 증시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경기 방어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김민석 매니저님 얘기 들어보면은 잠깐 쉬어가는 건가라는 좀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도 보면은 경기 방어주 사야 될 때다 이런 네.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네. 박수원 매니저님은 지금 경기 방어주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경기 방어주라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좀 성장성이 좀 있다면 저는 좀 보유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장주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미국계 자금들이 7월 14일부터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전에는 유럽 쪽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이었어요. 6월 달에도 그랬었고 7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흐름들이었는데 7월 14일부터 시장이 갑자기 변했다는 거죠. 그 변화에 있어서 수급적인 변화가 만들어진 게 유럽 쪽 자금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그 빈자리를 미국계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 네. 미국계 자금이 단순하게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롱 포지션으로 들어왔고 패시브 자금 형태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뮤추얼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ETF 상품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편입되어 있는 펀드 자금들이 국내 시장을 그야말로 이제 패시브적으로 정말 주가 조정이 좀 컸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LG 엔솔이라든지 뭐 대형주들을 상당히 많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환율 시장을 생각하지 말고 외국인들이 현재 이런 좀 롱 포지션을 가지고 좋은 국내에서 소위 얘기해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잘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용을 해서 뭐 같이 매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안타깝게도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뭐 거의 뭐 5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라든가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좀 많이 좀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언밸런스적인 수급적인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이 그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어오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것도 동시에 또 유럽 쪽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쇼커버링 물량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크게 조정받는다에 좀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정말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분명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민석 매니저님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이유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길로 지금 수급이 쏠리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저희 나라만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달러만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원화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상반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증시는 전 세계적으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국내 증시가 항상 이제 부각을 받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천장을 뚫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환차익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도 원화로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좋은 기업들 실적도 꾸준하게 좋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의 가치성도 좋은 기업들이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공포가 나타나는 이런 시기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들을 사 모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패턴이 항상 자주 나타나는데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굳이 뺏기지 않고 패닉셀에 빠지지 않고 좋은 종목들은 계속 사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세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니까 코스피에서는 비교적 기관이 오늘 5천억 원대를 팔았는데 외국인은 그래도 480억 원밖에 안 팔았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빨간색 불이 나왔습니다. 724억 원 순매수세 나왔는데 그 안에서 오늘 우리 증시 힌트 찾을 수 있게끔 지금 바로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탑5 중에서 4위와 5위 공개됐습니다. 네. 박수범 매니저의 4위 롯데케미칼이고요. 5위는 H&M 그리고 김민석 매니저의 4위 넥슨게임즈 5위는 위메이드입니다. 4위, 5위에 재미있는 매치업이 좀 나왔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박수범 매니저님은 전반적으로 이 시클리컬 업종들을 4위, 5위에 배치를 해주셨고 김민석 매니저는 4위 넥슨게임즈, 위메이드, 성장주 위주, 게임주 위주로 넣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성장주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게임주 말고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 하락폭이 진짜 컸거든요. 네.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이 4위, 5위 게임주를 포함한 성장주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의 효과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많이 지겹게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여파가 시장에서는 빠질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앞으로에 대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한 금리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빅스텝에 대한 여지까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벤처 기업이라든지 성장주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훼손이 될 수 있는 우려감도 같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할 게 그런 와중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미 성장을 해온 기업과 이제는 좀 피크아웃을 찍고 실적이 좀 꺾이기 시작하는 기업은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들이 이런 시기에 맞춰서 피크아웃을 하고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기업들은 크게 우하향을 하는 그런 차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런 반면에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회복됐을 때는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큰 폭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꺾이는 뭐 소위 말해 성장주 안에서 좀 피크아웃이 있는 종목은 피하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게임주는 당연히 4위, 5위 해주셨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것 같고 네. 그럼 반대로 꺾이지 않은 섹터 성장주에서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막 미래 먹거리로 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먼 훗날, 좀 긴 호흡으로 보셨을 때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기만 하더라도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은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자체가 없어서 못 팔고 이제 안 팔려서 못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실적은 지금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소부장 기업 중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힘든 장 속에서도 좋은 결과 같이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메타버스 얘기해 주셨는데 네. 메타버스는 사실 게임주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넥슨 게임즈 위메이드 올라갈 때 메타버스도 그때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서서히 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올랐던 게 실적에 대한 부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메타버스도 그렇잖아요. 메타버스는 기대감이 좀 많이 움직여진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런 관점이고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이 이제 나갈 일이 없고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유료 과금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좀 정점을 찍으면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다는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 전환하는 기업들도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수치적으로만 보더라도 게임주는 이제 좀 피크아웃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뭐 광고라든지 TV 매체 속으로도 메타버스는 좀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에 대한 좀 모멘텀은 성장 밸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시장에 대한 안정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에 투자 심리를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서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게임주는 지금 금리 인상에도 계속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수원 매니저님, 이렇게 지금 성장주, 게임주 이야기를 하면은 그 반대급부에 있는 가치주, 뭐 오늘 4위, 5위 뽑아주신 롯데케미칼, HMM 같은 시클리컬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관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 HMM이 오늘 하위권인 이유가 뭘까요?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물류 변복 현상에 따른 수혜를 좀 많이 받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물동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났어요. 그 부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해상 운임 쪽에 좋은 긍정적인 신호가 좀 나와주다 보니까 HMM도 그동안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HMM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는 지금 현재 수익률이 상당히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HMM에 대한 실적 하향에 따른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롯데케미칼 하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경기 민감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들이 보면 이렇게 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금융정책이다, 재정정책이다 여러 가지 제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정말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파월 의장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통합위원회에서도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롯데케미칼과 같은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다 해서 아예 이런 종목들이 못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조금 가져가긴 좀 힘들지 않겠냐.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럼 매니저님, 롯데케미칼이 수소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에너지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 롯데케미칼 좋지 않은가요? 물론 지금 롯데케미칼이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롯데케미칼이 소위 뭐라고 해야 되나 스몰캡 종목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큰 회사다 그쵸. 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수소 산업을 한다고 해서 이 롯데케미칼의 주가에 변화를 줄 정도의 파워는 없다고 좀 봐야 돼요. 수소가 네. 주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수소는 이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고 네. 미래 먹거리 사업이고 그리고 워낙 또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수소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이 상승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뭐 롯데케미칼은 지금 당장 어떤 수소를 통해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네.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좀 관망하고 지켜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시장이 정말 돌아서고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주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대응해볼 만하고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석유화학적으로 매력도가 더 높으니 수소로 보면 그쵸. 안 된다. 롯데케미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HMM 다뤄본 김에 박수원 매니저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내내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업종, 섹터라든지 종목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뭐 2차 전지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2차 전지 쪽에도 보면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워낙 지금 니켈 가격이라든가 코발트 가격이 워낙 좀 높게 측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다 지금 뭐 생태계가 좀 변하고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금 미국에서 시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중국 소재를 쓸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야 된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지금 현재 좀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좋게 끝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분명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분명 2차 전지라든가 또 폐배터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좀 우리가 좀 기대하고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줄 서는 종목 두 번째 네. 2차 전지 후발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미리 요만큼만 스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순위 이제 1, 2, 3이 남아있거든요. 여기 2차 전지 없습니다. 꼭 두 번째 섹터 보셔야 2차 전지 종목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잠시 후에 한규수 매니저 줄선 종목 2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외국인 수급 유입주 탑5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해 주세요. 박수범 매니저의 2위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3위는 SD바이오센서 그리고 김민성 매니저의 2위 조강 ILI 3위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먼저 3위 종목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JYP 엔터테인먼트부터 살펴볼게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도 될까요? 엔터주 좋을 건데 그중에 JYP가 최고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움직일 때는 JYP가 항상 큰 폭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만들지 않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대표적으로 JYP 같은 경우 실적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35%가량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3배가량 차이 날 정도로 좀 큰 폭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가 지금 뭐 이제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저 문어발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음반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집중적인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엔터테인먼트라서 이번에 좀 K-팝에 대한 ETF 상장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좀 해외 글로벌 진출에 대한 아티스트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가장 큰 수혜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JYP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좀 강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JYP라서 좀 3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최근에 TV 보면은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아이돌들이 계속 나와서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엔터주가
그때 어느 때와는 다르게 좀 새로운 노래들도 많고 새롭게 보이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지는 만큼 엔터주의 투자 포인트를 TV를 보면서 뭐 그렇게 잡아도 될까요? 사실상 주식은 굉장히 심오하게 이제 포인트를 짰기보다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마스크 사기가 어려워서 50매 사는데 10만 원, 20만 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재기로. 그때 마스크 관련된 주가가 엄청나게 한 400%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눈에 띄게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공연이 잡히기 시작을 했다. 컴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투자에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매니저님, 우리 K-팝 하면은 네. 엔화를 많이 벌어오잖아요. 네. 근데 엔화가 요즘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은 없나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엔화가 떨어지더라도 외화벌이 수단에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원더걸스 때부터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너무나 크게 욕심을 내고 있었고 K-팝 스타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 차트에 대한 수록곡을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달러를 많이 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갭을 충분히 메꿀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어를 통해서도 많은 지금 환율에 대한 스킵 대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엔화 약세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이 SM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JYP 가져오신 거 보면 JYP가 괜찮긴 한가 봅니다. 네, 또 엔터주 전문으로 네. 또 SM의 첩자가 있는데 JYP에도 첩자가 하나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어서 박수훈 매니저님 SD바이오 센서 3위 해주셨는데 순위 보고 좀 의외였습니다. 지금 왜 굳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ST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 현재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종목이 아니냐라고 좀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ST 바이오 센서를 좀 들고 나오는 이유는요. 네. 다시 한 번 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좀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 내용들을 좀 잠깐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뭐 10월달, 11월달 정도에 뭐 국민들의 이제 집단 면역력이 좀 하락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이 유행했을 때의 시점을 좀 바라보게 되면 약 1,800만 명이 지금 이제 감염자가 9월 달이 되면 면역력이 상당히 좀 저하된다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4차 백신을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되면 면역력이 많이 소진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뭐 내피셜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만 보게 되자면 ST 바이오센스의 하반기 성장성을 한 번 더 좀 보여주지 않겠냐. 물론 뭐 지금 이런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이런 오미크론과 같은 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이 다시 생긴다는 부분들은 분명 우리들에게는 좋지 못한 내용들이긴 하죠. 뭐 사회생활하는데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ST 바이오 센서가 최근에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고 뭐 PBR상 보더라도 1.2배, 뭐 유보율 같은 경우도 5,761% 그리고 퍼 같은 게 3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 모든 회사를 합쳐서 매출로 봤을 때 넘버원입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넘버원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부각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하반기에 조금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12월 달과 11월 달에 재유행하게 된다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뭐 남미 쪽이나 유럽 쪽이나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그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제약바이오 회사들을 인수해서 영업망을 확충시켰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고 많은 매출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서 ST 바이오 센서에 대한 재유행 시 다시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오히려 체리 피킹 하듯이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SD바이오 센서 이제 12월쯤 되면은 4차 백신을 맞은 사람들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반대 그 의미로 더 생각을 해보자면 백신 관련주들을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푸시하지 않을까요? 백신을 더 맞아라. 면역 저하가 있다 보니까 백신을 더 맞아라. 추가 접종을 해라라는 푸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게 있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저도 뭐 백신을 맞았을 때 1차, 2차까지 좀 맞을 때도
뭐 괜찮은데 3차까지 맞으라니까 네. 괜히 맞기 싫더라고요. 네, 이러다가 그래요? 786차까지 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 있었잖아요. 보너스 샷 하면서. 온몸에 죽어 있는 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내 몸에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염려도 있고. 음.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뭐 좀 거부감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거부감은 있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들에서 만에 하나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유행할 수 있는 시점 어떻게 보면 좀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면은 강해집니다. 오, 그리고 네. 오히려 단백질이 열에 약하다 보니까 열이 가해지면 이제 녹죠. 단백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름에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겨울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10월달, 11월달에 전 국민이 면역력이 좀 약해진다면 분명 한 번은 좀 사회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ST바이오 센서에 관심이 높은가 봐요. 김원중식님께서 ST바이오 센서 외인 비율이 계속 늘고 있어요라고 그렇죠. 코멘트를 남겼어요. 위에 또 하나 내용이 있어서 데니리님께서도 ST 바센을 진단키트 한번 오르면 팔고 나가려고 그러나 요즘 외인들도 단타 쳐서 더 힘들어요라고 얘기했는데 두 개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저 외국인에서는 ST 바이오 센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나요? 지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 쪽이 매일매일 연기금이라든지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유 있는 매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 바이오 센서 국내의 탑 1위 업체로서 한번 또 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예.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 ST바이오 센서 유의미한 매수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3위에 있는 종목들은 다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JYP도 코로나가 없어지면 더 좋아질 거고요. 네. 그 반대로는 ST 바이오 센서 움직일 수도 있다. 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위에 있는 종목들 살펴볼게요. 김민성 매니저님, 조강 ILI 봐야 될 텐데, 이거 지금 무상증자 거품 다 빠졌나요? 일단은 그 권리락 이전까지 가격이 한번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대한 거품은 다 빠지고 다시 한번 기업에 대한 본연의 가치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한번 찍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랑 한국수력 원자력이랑 같이 3조 원 규모에 대한 이집트 엘바다 원전을 수주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이슈로 좀 이제 조강 ILI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강 ILI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래적인 밸류에이션 때문에 성장성으로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원자력에 대한 핵심 부품이 파이로트 구동의 안전 밸브를 국산화 개발을 하는데 거기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나 가치 모멘텀 자체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원자력은 지금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좀 큰 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조강 ILI라서 좀 차트적으로도 바닥에서 이제 좀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과 외인에 대한 양 매수가 좀 대량으로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에 대한 추세 전환 오늘 같은 장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앞으로에 대한 좀 힘 있는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강 ILI 경우에는 이제 원래 원전 관련주여서 사실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무상증자 이슈가 더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수혜 하나도 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지금 그 밀렸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 네, 원래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연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기가 좀 시장이 밀리거나 하더라도 이게 언제든지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고 그 시점이 이번에 3조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와 실적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강 ILI 그리고 빌 게이츠가 투자해서 좀 유명해진 회사가 있잖아요. 네.
테라파워. 네. 그 회사랑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지금 테라파워 쪽에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좀 조강 IRI만 좀 수혜를 받았다라기보다는 네. 소율 모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 앞으로에 대한 원전 모듈을 빌 게이츠도 좋게 보고 있고 원자력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괜찮구나라는 전체적인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소형 모듈 자체가 네, 그래서 그 투자 심리 보니까 이것까지 영향을 받았다. 네, 직접적인 이제 연관이 있는 건 SK 쪽이고요. 여기에 대한 국내 이제 원전의 쪽에 대한 수혜가 같이 한번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이 돼서 같이 좀 움직였던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말티님께서도 조강 겁나는 디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강이 겁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긴 하거든요. 사실 더 탄탄하고 안정적인 주가 흐름 가져가잖아요. 박수원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네, 저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아주 강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중이 11.5%까지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8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강력한 순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부의 원전 사업 확대했다는 이제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 좀 지켜볼 만합니다.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이제 우리가 원전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발전 설비라든가 담수 설비, 토목과 건축공사 등 레저, 가스터빈, 수소, 해상 풍력까지 안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발전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동사가 다 만들어낼 정도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이 442기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원전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석연료의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원전 쪽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 얘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죠. 이번에도 보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한국수력원자력 쪽에서 3조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좀 수주를 했고, 그리고 폴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지금 이제 추세를 잡고 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만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한번 좀 기대하면서 대응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둘 다 2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원전 관련주들은 그래도 견고하고 잘 버텼거든요. 네. 그럼 이 오늘 시장 흐름을 본다면 추후 원전 관련주들 잠깐 쉬었다가 더 올라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냥 소위 얘기해서 저는 이런 차트 모양을 빨랫줄 매매를 하는데 빨랫줄 타고 이제 쭉 올라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빨랫줄 종목? 네, 빨랫줄 종목. 그러니까 보면 5일선이라든가 7일선을 잡고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일본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위 빨랫줄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런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 아직도 배가 고픈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청자분들이 되게 좀 조용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김민성 매니저님의 조강 ILI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 하면 거의 이제 15% 넘게 올라가는 성향이 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를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로 보고 조강 ILI를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방법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먼저 조강 ILI부터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럼 거기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아까 채팅창에 조강 ILI 네. 한 번 쭉 뻗었던 종목이라서 다소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쵸. 라는 의견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물들을 어느 정도 앞전에 소화를 해냈다라고 거래량을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크게 패닉셀이 빠질 만한 우려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5,300원에서 순식간에 1,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패닉셀이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물량들은 어느 정도 다 빠졌고 견조하게 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언제든지 접근을 하셔서 단기적인 매매에 접근을 하셔도 좋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강 ILI 중장기도 괜찮다. 단기만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님, 두산 에너빌리티 장단기 다 괜찮습니까? 짧게 대답만 듣겠습니다.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항상 이렇게 하루에 1%, 2%씩 상승하는 종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상승할 때 이제 불꽃쇼가 만들어진다. 예,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10% 20% 크게 급등하면 그때가 고점 신호를 좀 확실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들고 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두 종목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장단기로 보나 장기로 보나 최고의 종목들 원전 두 개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남아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유입주 탑5 중에서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매니저의 1위 LX 인터내셔널이고요. 김민석 매니저의 1위 현대바이오입니다. 김민석 매니저님부터 가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종목이 나왔네요.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사이클을 서서히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쪽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치료제에 대한 확대 전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환절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이야 확진자 추이가 약간 움츠러들고 있는 모습이지만 본격적인 유행 시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다 할 만한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만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치료제 후보 물질을 FDA 임상시험 긴급 승인을 신청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슈로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대한 FDA 긴급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재료성이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비트리드 재팬에 대한 지분을 벌써부터 137억 원을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상승 수혜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재료나 모멘텀 이런 거를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고, 코로나에 대한 사이클은 전체적으로 좀 크게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지금 현대바이오 네. 임상 결과를 주목해야 되는 게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이상을 좀 다시 한번 재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상도 이제 남아있고 시각청이라든지 FDA 승인까지 다 남아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좀 결과보다는 진행 방향성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상 끝났다고 해서 이 결과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서 네네. 그만큼 오랫동안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다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박수원 매니저님 1위 종목 LX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내셔널 관련주도 상사주라고 하죠. 네, 포스코 그렇죠. 인터내셔널도 엄청 좋고 LX 인터내셔널 차트 보니까 신고가 랠리 중입니다. 네, 그렇죠. 더 좋아질까라는 우려감은 좀 있어요. 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그쵸. 있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하지만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석탄 광물 쪽이라든가 채굴 쪽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최근에 LG 컨소시엄을 좀 만들면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지금 세계 최대 또 니켈 매장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 보면 이제 2,100만 톤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니켈이 연간 1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사를 비롯해서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동사를 비롯해서 LG 엔솔이라든가 그리고 LG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와 같이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니켈을 채굴하고 그리고 재련소를 건설하고 배터리 재료로 생산하고 셀 생산하고 폐배터리 활용 등 여러 가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엔드-투-엔드의 방식으로 이제 사업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LX 인터내셔널 이제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하면은 중국에서 좀 수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규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LX 인터내셔널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 가치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양극화 물질 보면 하이 니켈이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에너지 밀도를 많이 넣어서 주행 거리를 넓힐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니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 또한 뭐 CME 시장이라든가 LME 시장에서 상당한 상승폭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LX 인터내셔널의 주가 상승 흐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늘 1위 종목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김민석 매니저의 1위 종목 현대바이오였고요. 박수원 매니저의 1위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지금 데니르님께서 채팅창 올려주셨는데, 근데 외인 수급의 기간 언제인가요? 오늘 하루는 아니지요?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오늘 순위를 만들어 오시면서 얼마 동안의 기간을 보고 외국인의 수급을 계산해 오신 건지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네. 수급 오늘 하루 보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뭐 한 열흘 이렇게 보셨나요? 보통 이제 5거래 이상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선별했는데 조강 ILI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좀 앞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포인트를 잡았고요. 나머지는 네. 또 지속적인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님은요? 네, 뭐 제가 들고 나온 종목들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들이에요. 대형주들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슈에서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네. 들고 나왔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탑5 줄 한번 세워봤고요. 이어서 줄 선 종목 두 번째는요. 이미 2차 전지로 대박을 낸 한교수 매니저님, 이수화학 거의 수익률이 30%가 넘거든요. 네. 단기 기간 내에요. 한교수 매니저의 2차 전지 후발주 3가지 공개가 됩니다. 잠시 후에도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김민석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오후 7시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진짜 대바닥권에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떠한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략과 투자 시나리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교육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주시고 네이버 밴드 MBN골드 김민성 검색해서 가입하시면은 장중에도 많은 이슈들이랑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7시 투자 전략 함께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박수범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리까리 하야 되나요? 지금 접근해야 되냐, 아니면 접근하지 말아야 되냐? 자, 환율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의 약세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외국인들 지금 이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에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유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박수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 지금 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차 전지 후발주 알아보러 갈게요. 계속해서 줄 서는 종목 두 번째 섹터 2차 전지 후발주 3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매니저부터 소개할게요.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네. 블랙 먼데이라고 지금 블랙 교수로 오신 건가요? 시장 반영? 선반영? 후반영. 선반영은 아니고요. 일단 좀 놀랬어요, 그죠? 파월 의장이 그렇게 이제 공격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쵸. 일단은 시장은 놀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9월 달 이후에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지는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시장은 일단 충격은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액션을 취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란이 또 핵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또
지금 매파 발언을 일단 단행을 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매파 발언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글로벌적인 인플레가 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월 이후에 파월 의장의 그런 공격적인 매파적인 발언처럼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증시가 더 폭락세를 보일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네. 2,300에서 2,400선 정도 선에서 충분히 시장은 안정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승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전히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장세에서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가 계속 진행될 거로 보고 있어서 자 지수보다는 지금은 계속해서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중심으로 보는데 한규수 매니저의 이수학이 정말 대박이죠.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38.49%. 네. 엄청난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학은 거의 뭐 한 주 10%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나야 되죠. 지금 뭐 더 가요? 그렇죠. 세비캠이라든가 뭐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군들도 시세가 계속 나고 있고 이수학도 이제 시세가 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경우는 차기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네. 좀 올랐습니다만 저는 이제 단기적인 잔파동을 좀 무시를 하면서 좀 시세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세는 종목 장세입니다. 중소형 장세고 성장 가치가 있고 수익 가치가 있는 종목들의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뭐 부담이 되는 분들은 약간 뭐 물량 정도는 털어도 내겠습니다만 저는 물량을 다 터는 거는 좀 반대고 네. 좀 긴 호흡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종목 장세 속에서 좀 더 양호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38.49% 이수학 수익률.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이수학, 제2의 이수학 오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후발주 3개의 특징주 있는데요. 먼저 만나보시죠. 네, 2차 전지 후발주 탑3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한농화성입니다. 자, 먼저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왜 후발주예요? 이미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2차 전지 생산 업체들부터 해가지고 양극재 관련주들은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 좋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이미 시세가 많이 났고요. 이런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 이제 폐배터리라든가 또 전고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섹터들은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성장 섹터들이거든요. 그들 섹터들이 먼저 갖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2차 전지 후발주에 대해서 주목하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뭐 태종 이방원 관련 섹터들이 워낙에 이제 이벤트라든가 일부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대신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실적과 성장 가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삼박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성장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 반등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후발주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좀 더 가져봐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후발주 태조 이방원 하면서 그 2에 있는 2차 전지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네. 이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 중심에 후발주가 있을 것이다. 그 세 종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모화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모화학도 지금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 네. 부각이 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지금 폐배터리는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고 폐배터리 시장 자체는 말 그대로 전기차 시장이 처음에 생성될 때처럼 폐배터리 시장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열리고 있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세비캠이라든가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이 신규 상장된 후가라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듯이 올랐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에 큽니다. 그 성장 자체가 워낙에 크고요. 대체로 2025년 정도에서는 전기차가 한 2,000 생산 대수가 2,200만 대까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폐차되는 또 폐배터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폐배터리 시장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코스모학이라는 종목이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이미 일단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폐배터리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이라든가 어떤 그 가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종속기업인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폐배터리 관련주는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업체로서 자리매김했고 그 후발주로 코스모스가 화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폐배터리 시장에 굉장히 진출을 굉장히 빠르게 서두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어서 이제 뭐 후발주 느낌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모학도 세비캠이라든가 성일하이텍처럼 이제 선두에 서서 폐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폐배터리 관련 후발주지만 코스모학에 대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 코스모학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수급으로 계속 이야기 풀어가는데 네. 수급이 너무 좋아요. 좋죠. 지금. 대주전자도 수급이 좋고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수급이 좋은 이유는 분명히 지금 당장은 시장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조금씩 장기적으로 매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각을 멀리 보고 싼 가격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네. 대주전자에 대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음극재 시장은 이제 흑연 음극재가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흑연 음극재 시장은 중국 업체들하고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데 워낙에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흑연 음극재 시장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바뀌어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실리콘 음극재에 첨가물 할 수 있는 실리콘 산화물을 이 대주전자라고 하는 업체가 만들고 있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갑니다. 네. 충전 시간이라든가 배터리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흑연 음극재도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체되고 있고요. 여기 맞춰가지고 애플이 지금 5년 내 음극재의 실리콘 첨가물 비중을 약 20% 높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네. 이 회사의 실적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잠타동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성장 가치는 굉장히 큰 종목으로 보셔도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수급이 아주 좋은 대주전자재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요. 한농화성인데 한농화성은 시장에서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수화과 좀 연관지어서 주가 상승을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네. 한농화성도 저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상용화되는 시점이에요.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완벽하게 개발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상용화가 되느냐가 이게 관건인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 삼성 SD라든가 LG와 SK온 같은 배터리 3사들이 그 전해질 수요가 대체적으로 2023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내년이겠죠.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가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당초는 기술력이 좀 딸려서 2025년에서 30년 정도의 그 상용화 가능성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3년에 상용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춘추전국 시대에 굉장히 전쟁 중입니다.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내에 따라서 시장을 누가 먼저 잠식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 시점은 굉장히 빨리 앞당겨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23년에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이겠고 앞으로 이제 이수학 같은 종목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황화 리튬 생산 업체인데 이 회사 공정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한농화성이라는 업체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의 핵심 소재인 가소제라든가 가교제를 이미 개발을 해서 전고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 근접한 그런 어떤 기술력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놓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국책과제로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국책과제로 전고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간 기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전고체 전해질을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배터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전해질 자체가 이제 액체로 됐기 때문에 양극재와 웅재가 만나게 되면 폭발하거나 화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의 충전 속도 2배 이상, 또 거리도 2배 이상, 그리고 부피라든가 또 중량 같은 것도 굉장히 낮춰지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이제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무려 60% 이상씩 계속해서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시장이죠. 전해질 시장은 올해 대비 무려 2030년에는 무려 30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한농화석이 뭐 전고체 배터리를 완벽하게 개발했는지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분명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길목을 잡고 지켜볼 만한 그런 시점이고,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말씀하시면서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계속 폭발적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전고체에 좀 더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대가 온 것 같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중을 실으려면 좀 시간은 좀 많이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근데 같고요. 이수화학도 시간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단기간에 38% 올라갔어요. 네, 단기간에 올랐고, 네. 일단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음극재 종목, 양극재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주가가 1000% 이상 가씩 가는 걸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종목군들은 시간을 가지고 정말 승부를 한번 건다라고 한다면은 좀 시각을 뭐 10% 20% 먹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네. 멀리 보고 진짜 50% 100% 이상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보시게 되면, 저는 뭐 시장 자체가 여기서 뭐 대사라고 가거나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고, 네. 2300선 바닥을 찍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런 성장률은 힘들지만 꾸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일부 중소형주가 추세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튀어가느냐, 어느 시점부터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이슈가 부각되느냐, 이게 관건이겠습니다만 일단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시세는 네.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대응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전고체 배터리 불나방처럼 확 가버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발을 쓱 하나 빼셨거든요. 그럼 한농화성이 탑픽이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은 한농화성이 탑픽 종목이 될 것 같아요. 탑픽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전고체 아예 이제 딱 보실 것 같은데, 그럼 한농화성 가격 전략까지 해주시고 탑픽인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앞서 말씀했던 대주전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시세가 약간 좀 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에 한농화성이라는 종목,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그동안 시세가 거의 안 났습니다. 이수화학이 이제 앞에서 나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발을 좀 담그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자, 추경 매수까지 단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14,000에서 15,000원 정도 약밥 정도 선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좀 물량을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 제가 18,000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요. 손저가는 13,000원 드립니다. 과거 이제 이수학도 제가 이미 1차적인 목표가가 한참 넘어선 상태인데, 이 종목도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 목표가는 그냥 단숨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농화성 추경 매수보다는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